네, 누구나 쉽게 지역 문제 해결에 도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인데요. 오늘은 이곳의 운영자로 또 청년 기획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원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 원민입니다. 네, 제가 사실 미처 못 알아봤지만 이미 전북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혁신이라는 활동이 무슨 일이고, 그리고 지역에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그럼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저희는 이제 시민들의 주도로 지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뭐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으면은 이제는 그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즉 시민이나 주민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모토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해온 활동을 보니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주시가 이제 지자체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주시가 내세웠던 사회혁신의 모토가 청년과 여성이 하는 사회혁신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됐던 청년과 여성이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지역의 변화를 한번 이끌어보겠다라는 방향에서 시작이 돼서 청년들과 주로 많이 이제 활동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청년들이 중심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하면서 좀 다양한 사회 문제 활동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한 가지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집중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주민분들이 직접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생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에 참여하셨던 팀들 중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문제를 직접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인간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센터장님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지만 이제 그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이런 활동을 시작했었을 때는 더 짙은 이제 청년 당사자로서의 당사자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는 지역 사회에서의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제가 봤었던 이제 청년 문제의 관점은 일자리보다는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부재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끝에 이제 제가 제 개인 사업자를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이 이제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센터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센터장님도 청년이었으니까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같은 지역으로서 청년으로서 느끼는 점이나 또 겪어온 일들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지금 사회 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인구 유출 문제인데 특히 이제 청년층의 유출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이제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그래도 남아서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지역에서 하게 해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들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센터 중에서 이제 했던 사업들 중에 요즘 것들에 이제 탐구생활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청년 3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서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점점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또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도 꽤나 이제 질풍노도의 청년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청년 기획자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일단은 개인 성향이 좀 안 맞았던 게 가장 크고요. 일단 조직 생활에 대한 굉장히 사실은 청년 세대들이 특히 이제 20대 때 가장 개성이 좀 발현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가장 발현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이제 개인 성향들을 많이 조금 억누르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조직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단순한 뭐 일자리나 다양한 취창업 교육도 좋지만 그 외에 좀 정서적으로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많이 말렸지만 좀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일을 그만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잘 안 들고요. 그냥 되게 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 많이 용기가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했던 선택과 그리고 지금 살아오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요즘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좀 잘 몰랐었는데 아무래도 근데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낭여행 같은 것도 갔었고,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하면 무릇 해야 될 공부보다 노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았던 삶이 좀 남들에게는 조금 용기 있었던 선택으로 보여졌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은 이끌리는 대로 했는데 이게 또 남한테는 용기가 됐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기획자로 나섰을 때 처음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청년 기획이라는 게 좀 남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기획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제가 기획사를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당장 많이 했던 게 뭐 이벤트 하는 곳이냐, 이제 그런 약간 오해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기획사들이 이벤트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은 청년들이 조금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고민들을 서로 좀 공유하면서 서로 좀 힘을 얻는 그러한 좀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이제 기획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가 좀 힘들었었고,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산업 카테고리로 하려고 하는 일이 해석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1, 2년에는 이런 것도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던 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실 우리 사회가 또 성공의 기준이나 틀 이런 게 좀 확실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또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선들을 센터장님은 또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이겨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좀 부끄러운데 조금 확신은 있었고요. 잘 될 거라고 좀 확신이 있었고, 거만하게도 좀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그 답답함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좀 관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좀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재밌게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 추진했던 일은 또 어떤 일이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14년도인데, 이제 14년도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캠프를 했었어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스펙을 벗어나서 조금 본인의 고민들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서로 그러면서 상호 멘토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좀 없이 1박 2일을 같이 좀 지내는 캠프를 하면서 좀 진솔한 이야기들을 청년들끼리 하는 좀 캠프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10회 정도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사업의 가능성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영화의 거리, 구도심 영화의 거리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크 콘서트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킹 관련 비즈니스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확신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혹시 해오신 활동 중에 이거 내가 진짜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든 활동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공간 관련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간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네. 14년도, 15년도만 하더라도 모든 공간들이 다 상업 공간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먹고 마시는데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류를 하고 뭔가 생각을 나누고 서로 좀 관계가 맺어지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한 확신이 들었던 배경으로는 사실 유럽에는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뭐 철학 카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일상 그 일하는 공간과 본인들이 이제 사는 공간을 벗어나는 제3의 장소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도 굉장히 탄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좀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생산적 또라이 파티라든가 이러한 네트워킹 파티를 좀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을 하면서 관계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네. 네, 괜히 이렇게 코로나 이전의 그런 순간들이 그리워지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활용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저희 센터도 2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600평 공간이 하나 있고 200평의 공간이 하나 있는데 공용 공간도 있고 카페 공간도 있고 대관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팀들이 입주해있는 사무실 공간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공간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다른 뾰족한 묘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작은 규모의 밀도 있는 좀 행사들이나 이벤트들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킹이나 활동의 영역은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한 고등학생의 글을 봤는데요. 자신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전주를 떠났지만 이 청소년 문화기획을 하던 10대 시절 센터장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역에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센터장님이 이 학생에게는 아주 큰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 어린 그 친구분이 이런 그 공간이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에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마음을 썼을 뿐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는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사회적 신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이제 사회적 신뢰를 주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활동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후에 또 다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찾아오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힘들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때 물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뭔가 네. 조금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민들과 걱정의 무게를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덜어주는 게 부족하다, 아직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조금 해결해 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개개인으로서는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전부이지만 그러한 친구들이 왔을 때 조금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비빌 언덕이 될 만한 어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좀 청춘들이 흔들릴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일자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정신적 지지나 응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있긴 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는 과정 중에 또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 지지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좀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한 뭔가 소외감이 있어요. 네. 내가 뭐 나이가 때가 됐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거나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딱히 뭐라고 하진 않지만 뭔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뢰들을 청년들한테 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센터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목이 또 눈에 띄어서 네, 한 번 네. 더 보게 됐는데 이게 청년 기획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기획 전공자도 아니고 뭐 문화기획사를 표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문화 관련된 공부를 사실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모할 정도로 맨땅에 좀 헤딩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쪽 영역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하면서.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거창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기획으로 좀 엮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해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들과 그리고 고충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제 책을 냈고요. 그 이후로는 가장 큰 게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포털 사이트나 뭐 저희가 흔히 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니까 관련 정보가 사실 전무한 거예요. 저희가 뭐 취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대기업 취업을 한다거나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인터넷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카페 유저들이 이제 서로의 정보를 공유받고 있긴 한데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책을 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책을 내시고 나서 함께하는 청년들이 좀 많아졌을까요? 이 책을 읽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책을 검색을 해보면은 리뷰들을 쓰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읽으신 분들은 나름의 또 용기와 또 노하우들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으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네. 잡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되게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 제가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추구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 공적 영역으로 제대로 이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책임들과 더 많은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행안부에서 사회혁신센터를 지자체 공모로 선정을 한다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저로 치면 제가 했던 회사로 치면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청년 문제를 직접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이런 모토가 이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센터 일에 집중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자산으로 남기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이게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활동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네. 전주와 춘천이 18년도에 생긴 이후로 제주, 대전, 천안, 그리고 올해 울산까지 총 6개의 이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서울에 있는 거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라 조금 지향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업의 뿌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가 지금 각각의 도시에서 열심히 이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6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공동의 비전을 좀 발현을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사회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논의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전주에서는 또 우리만의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예산이 있는 사업이라 그 기간이 이제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되냐가 또 중요한 관건인데 뭐 내년에 이게 사업이 계속 되든 안 되든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사회혁신센터 두 공간과 더불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빙랩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되고 이 정보와 자원들로 시민들이 알아서 좀 더 선순환이 되는 생태계를 좀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은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네, 나머지 활동들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흔들리고 있는 또 헤매고 있는 이런 청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질문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요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위로를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다 보니까 선뜻 어떤 말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특정 직업들에 대해서 나의 인생을 조금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특정 직업들이 아니면은 본인의 자기 다음에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다른 역할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혁신은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과 또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 중심에 우리 지역의 청년이 있다는 게 아주 든든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더 새롭고 혁신적인 전주의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